안녕하세요. 해커스 가족 여러분, 그리고 총평을 보고 계신 모든 토익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전 해커스 학원 강남역 캠퍼스에서 Listening Comprehension SE 중국과 실전을 담당하고 있는 홍정윤이라고 합니다. 저희 해커스 학원에서 6월 30일 총평을 이렇게 준비하게 돼서 너무 무척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해커스 학원 사이트에서는 아주 많은 양의 정보와 그리고 자료에 대해서 사이트에서 올려놓고 있으니까 많은 여러분들의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전체적으로 어떻게 등장을 했고 어떤 부분에서 좀 더 세밀하게 점검을 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난이도는요, 중상 정도로 평가가 되고 처음부터 연결이 됐을 때 아마도 파워 1부터 찝찝하게 느끼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험의 초반 부분에서 찝찝하게 출발을 하면 끝까지 좀 찝찝한 느낌으로 계속 이어지는데 마지막 부분의 파트 4도 좀 까다롭게 느끼셨던 분들이 좀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에다가 노란색을 좀 평가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토익은요, 절대평가는 아니에요. 상대평가하고 절대평가가 어느 정도 믹스가 되어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나 혼자 너무 어려웠다, 나 혼자 너무 쉬웠다 좋아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기분 나빠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지막 성적이 나올 때까지는 좀 진중한 마음으로 우리가 해오던 자세를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좀 상반기에 부족했다. 그러면 하반기에 어떻게 점검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도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파트 1은요. 조금 찝찝한 느낌이 있었어요. 저 이해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더 점검을 해볼 거고요. 상대적으로 파트 3는 파트 1에 비교했을 때는 막 그닥 되게 막 어렵다 이런 느낌보다는 중중상에 가깝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요, 파트 1에 대한 내용을 한 3개 정도로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파트 3는 2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테니까 끝까지 잘 같이 시청하고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파트 1 시작해 볼게요. 파트 1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상 정도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파트 1의 문제 유형을 한번 파악해보면 한 명의 등장사진은 3개, 2인의 등장사진은 2개가 등장을 했고요. 아래쪽에 보시다시피 사물 및 풍경은 하나 정도로 등장을 해서 크게 등장 부위가 하나가 더 치우쳤다 이런 내용들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자, 먼저 동작하고 상태는요, 아주 빈출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토익을 준비하실 때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잘 점검하실 때 파트 1에서 빠뜨리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할 건데요. 한번 봐주세요, 그림. 자, 지금 여자분이 딱 보이시다시피 이 글러브스를 끼고 있는 상태일까요? 동작일까요? 네, 맞아요. 이건 동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죠. 자, 토익에서 동작과 상태를 구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국말로 임의적으로 프롬과 where이란 동사는 같은 입다의 뜻이에요. 하지만 토익에서 프론이란 단어는 입고 있는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고 조금 다른 표현으로는 try on도 있습니다. 입고 있는 동작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take off는 벗다란 뜻으로 동작을 쓴다 라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그림에서 나타낼 때는 여자분이 글러브스를 끼고 있는 상태라고 얘기할 게 아니고 동작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기회에 아래쪽에 타다도 한번 기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버스나 지하철 같은 경우에 다리 하나를 올려놓고 있으면서 탑승하고 있는 동작을 표현할 때는 geton과 아래쪽에 보이시죠? 볼드란 동사를 쓸 수 있고요. 탑승이 돼 있어서 앉아있을 때를 얘기할 때는 우리 뭐라고 쓸 수 있냐면 ride란 동사를 쓸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아래쪽에 한 번만 더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그림은 뭐라고 한다고? 밑에 보이시죠? 좀 빨간색으로 노란색 아래쪽에 보이시면 wearing은 틀렸고 putting on과 try on만 맞다라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응용 하나만 해볼게요. 자, 저기 스파이더맨 같이 이렇게 유니폼 같은 걸 입고 있는 상태죠. 동작이 아니라. 자, 제가 놀러 갔을 때 찍었던 건데 제가 모자를 착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림은 이 강아지가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는 상태죠. 이럴 때는 put on이 아니라 wearing을 쓰셔야 된다는 걸 잘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 마무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포인트를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 먼저 이 그림에 대한 내용으로 가기 전에 상황별로 필수 표현을 한 번 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놓여져 있거나 쌓여져 있는 상태 표현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거든요. 한번 볼게요. 스택하고요. 파일하고 스탁이란 동사는 쌓아두다의 뜻입니다. 이 단어도 굉장히 자주 보여요. 이번 참에 같이 한번 우리 발음하면서 익혀보도록 할게요. 뭐라고 한다고요? 스택, 파일, 스탁입니다. 재고를 쌓아두다의 뜻이고요. sort란 단어는 어떤 문제에 어떤 물건들을 분류하다를 쓸 때 sort라고 쓸 수 있거든요. 이런 단어도 좀 기억해 주시고요. place하고 put, lay, leave는 놓다란 뜻으로 쓰이는 동작입니다. situate, locate는 위치하거나 자리 잡다의 뜻이고요. arrange, set out은 정렬하다 뜻이고 display는 진열하다는 뜻으로 쓸 수 있는 동사라는 것도 한 번쯤 놓여져 있거나 쌓여져 있는 상태 표현으로 같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stack, pile, stack, sort까지는 분명히 오늘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분이 이 카트에 박스를 올려놓고 끌고 가고 있는 동작을 취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이제 남자분이 한 명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점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뭔가 웰컴하고 있는 거라서 약간 생뚱맞은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여기 사람이 한 명 이분을 위해서 열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먼저 우리가 오늘 배웠던 동작을 가지고 동사를 가지고 이 문장을 같이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남자가 끌고 가고 있는 박스에 상자가 쌓여져 있으니 이때 쓸 수 있는 단어는 앞에 배우셨던 스택하고 파일하고 스탁이란 동사가 되겠죠. 그럼 쌓여져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쌓여져 있다라고 들어가는 거라 스택되어 있다, 파일되어 있다, 스탁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림 한번 봐주세요. 카트 위에 쌓여져 있는 건 맞지만 이게 데스크 위나든지 다른 장소, 바닥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었던 이런 문제였었죠. 쌓여져 있는 건 맞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밀고 있는 것도 맞았었죠. 그리고 우측에 있는 남자분이 있었다면 열어주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서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상황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만약 being stakked라고 해서 쌓고 있는 중이다. 쌓고 있는 중이다. being piled, being stacked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런 것도 답이 안 된다는 것도 잘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쌓여진 거지 쌓여지고 있는 중은 아니었고요. 항상 장소 부사구도 마지막까지 연결해야 된다는 걸 잘 인지해 주시는 거 여러분한테 점검 부탁드립니다. 자, 세 번째 파트 1에 대한 내용들 한번 보실 건데 가득 찼네요. 주거에 관한 단어들을 점검하시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실 건데 조금 더 포인트 잡았으면 하는 것들을 이제 노란색 걸 조금 더 체크를 해두었고요. 전체적으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furniture 가구 있죠. stool, 등받이가 없는 왜 삼겹살집에 앉는 의자 있잖아요. 받침대가 없는 등받이가 없는 의자를 얘기하고요. refrigerator, 냉장고입니다. washer, stairs, 계단이고요. railing, handrail, 계단 손잡이입니다. archway, 아치문이고요. patio는 뜰입니다. porch, 현관이고요. lawn, 뜰, closet, 옷장이고 counter, 싱크대 카운터를 얘기합니다. 플레이트, 접시고요. cupboard, 찬장이고 tray, 쟁반입니다. dish, 플레이트, 접시고요. 필로, 베개고 캐비넷은 서랍장이에요. bowl, silverware가 있죠. 식기, 수저를 얘기하고요. tablecloth는 식탁보를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파트란 단어는 냄비하고 화분을 얘기하는 케이스고요. 그 다음 플란트도 화분, 화초를 얘기하는 케이스인데 여기 파트란 단어가요. 냄비뿐만이 아니라 화분으로 쓰인다는 것도 한 번쯤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이 단어 한 번만 기억해 볼게요. 그리고 발음 한번 해봅시다.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유탄슬이라고 하죠. 주방 기기입니다. 국자 같은 거, 요리하는 기구들 얘기하고요. outlet은 컨센트입니다. faucet은 수도꼭지를 얘기하고요. 코드는 끝과 높은 줄을 얘기합니다. windowlets라고 하면 왜 창문 아래 틀 있죠. 거기를 얘기하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선반, 틀 요거는 얘기하는 거고 is는 그림 그릴 때 받침대를 얘기합니다. garbage하고 waste는 여러분한테 쓰레기란 단어로 점검돼야 되는 걸 마지막까지 보여드렸고요. 주거에 관한 단어들 우리 입장에서는 아파트에 생활하기 때문에 그렇게 친숙하지 않은 단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해 하우스 문화, 주택 문화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다. 이런 단어 정도는 우리가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문제 풀 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림 하나 볼게요.
자, 요거 그림은 저희가 해커스 중급 교재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사람이 없으니까 어떤 걸 봐야 될지 당황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선 센터를 보세요. 센터를 보시고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펼쳐져서 보는 건데 먼저 여기를 보게 되면은 이 소위 말해 현관이 닫혀져 있죠. 그리고 현관 앞쪽을 보통 이런 식으로 뭔가 있는지 stairs가 아래쪽에 있는 것도 보이고 있고요. 윈도우들이 쭉 닫혀져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부분이 이렇게 식물이 있는 것도 보이네요. 그리고 좌측에 뭐가 있어요? 네, 자전거가 있습니다. 저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여기서 윈도우라든지 그 현관에 있는 부분들이 열려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닫혀져 있는 거니까 그런 거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저렇게 왜 이렇게 약간 벽 쪽으로 이렇게 미는 것처럼 이렇게 기울어져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케이스를 뭐냐고 하냐면 부딪혀서 넘어가는 느낌에 기울어져 있다는 얘기를 leaning against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자전거를 표현하는 그림에 나왔을 때는 bike is leaning against the railing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단어 좀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단어들 중에서 윈도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하나만 더 덧붙여 보도록 할게요. 이런 거 보이시죠? 왜 성당 같은 케이스, 그걸 뭐라고 하냐면 window paint 또는 glass paint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모르셨다면 한번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도 이런 케이스. 너무 예쁘죠? 이 왜 글라스에다 그림을 그리는 케이스 얘기하는데 window paint, glass paint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만약에 윈도우 글라스나 페인트 글라스 자체가 깨져 있을 때는 앞에 뭘 쓸 수 있다? broken window라고 쓸 수 있다는 것도 잘 기억하셔서 윈도우 관계된 단어들을 좀 더 익숙하게 점검해 두셨으면 좋겠다는 것까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파트 1은 여기까지만 잠깐 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파트 3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3에서는요, 어떤 것들이 등장을 했냐면 회사 생활이 한 6개, 일반 생활, 소위 말해 일상생활 지문이 한 7개 정도가 등장이 됐고요. 우리 입장에서 조금 까다롭게 느껴지는 왜 인용어우들 있죠. 땡땡이 나오는 문제가 한 2개 정도, 차트 그래프 문제가 2개 정도가 등장을 했고, 마지막으로 세명 대화가 2개 정도를 등장을 했었습니다. 크게 이번은 순발력으로 바로 듣고 바로 풀고 바로 듣고 바로 풀고 이런 문제들보다는 이걸 듣고 패러프레이징해서 이 답으로 골라야 되는 이런 시스템 문제가 좀 많았었어요. 패러프레이징이라는 게 말을 바꾸는 걸 얘기할 때 얘기하는 거죠. 빨간색, 붉은색, 파란색, 푸른색 이런 식으로 패러프레이징이라는 것도 말을 바꾸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된다는 것도 잘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황별로 들어가기 전에요. 제가 파트 3를 푸는 아웃라인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파트 3를 문제를 풀 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한번 해볼 때는요. 제일 먼저 듣는 것도 되게 중요한 자세이고 잘 듣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긴 하지만 무엇을 먼저 들어야 되는지 아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파트 3를 잘 들으려고 하기 전에 무엇을 들어야 되는지 판단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이렇게 대화를 듣기 전에 반드시 문제와 보기를 먼저 읽어 키워드인 의문사하고 동사, 명사를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문제를 먼저 접근해야 되는지 분석부터 한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시각자료가 제시된 경우는 시각자료도 함께 파악하셔야 됩니다. 라는 걸 위에 거랑 같이 보셔야 되네요. 두 번째는요. 남자가 얘기하는지 여자가 얘기하는지를 잘 판단하는 거니까 성별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남자가 얘기한다, 여자가 얘기한다. 키워드가 되게 중요하죠. 세 번째, 대화를 들으면서 최대한 다른 문제의 피해가 가지 않을 수 있게끔 동시에 풀어주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 문제를 잘 듣고 이 문제를 바로 풀어보실 수 있게끔 최대한 동작을 동시에 풀 수 있게끔 점검해달라는 것도 기억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파트 3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작하자마자의 포인트가 굉장히 자주 포인트의 앞쪽에 신경 써서 문제를 연습해 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초반에 대화의 대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다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럼 파트 3의 포인트는요. 초반 정보를 판단하시는 거였는데 뭐가 포인트였다? 그 문장에 대한 주제, 직업, 장소는 앞에 나온다라고 점검해놓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주제하고 장소하고 직업은 앞쪽을 살펴봐라. 이걸 잊지 말고 잘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상황 두 가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상황이에요. 해커스 자전거 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무엇을 도와드릴까 하자마자 자전거 센터 직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자분의 목소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W가 여자를 얘기하는 부분이었었어요. 남자가 대화를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철인 3종 경기를 나가게 됐는데 준비 운동도 해야 하고 필요한 물품들도 있을 것 같아서 방문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저번에 제가 TV를 보고 있는데 모 프로그램에서 그 게스트 한 명이 철인 3종 경기를 나가더라고요. 그 자전거도 타고 수영도 하고 마라톤도 하고 이렇게 가는데 지금 한국어로 볼 때는 괜찮은데 여러분 이게 있어요. 문제를 풀 때 영국 발음, 호주 발음도 되게 어렵게 느껴지긴 하지만 간혹 가다가 내가 모르는 단어가 등장을 하면 특히 더 꼼꼼하게 풀고 싶거나 정확하게 푸시고 싶으신 분들은 뭐지? 이렇게 느끼면서 갑자기 거기에 꽂혀서 뒤에 문장을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아마 그래서 더 이번은 우웅거린다 느끼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철인 3종 경기란 단어는 세 가지가 들어가는 거라서 try란 단어가 앞에 나오고요. 뒤쪽에 athlon이라고 해서 triathlon이란 단어가 철인 3종 경기였었는데 이런 단어는 나올 때 상식적으로 좀 더 기억을 해두시는 게 여러분한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소위 말하는 athlete, event 이런 것들로 패러프레이징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보여질 수도 있겠죠. 그러세요. 그렇다면 자전거의 수리 여부와 부속품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수영장 등록하셨어요? 라고 물어봤죠. 철인 3종 경기 나가니까 바로 뒤에 저희가 운영하는 수영장이 있습니다. 라고 여자분이 아주 스윗하게 뭔가를 접근하고 정보를 주게 됩니다. 남자분의 대화입니다. 안 그래도 제가 자전거 수리 때문에 걱정이었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수영장이요? 바로 뒤라고요? 잘 됐네요. 가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죠. 그리고 대답을 안 할 때 여자분은 이렇게 있다라고 소개를 했으니 남자분이 제시했던 내용에 대해서 요청했던 내용에서 대답을 굳이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암묵적인 동의로 이 수영장에 함께 갈 거라는 것을 우리가 다음 내용으로 알 수 있다는 것도 인지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황 1번이었고요. 이런 것들 패러프레이징 될 수 있는 거 확인해 주십시오. 상황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아이 교육 문제를 해외에서 이주하게 됐습니다. 우선 아이의 계좌를 오픈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자분은 해외에서 이주를 했고 아이의 계좌를 오픈하려고 하니 뱅크에 방문한 고객이 되겠죠. 그렇다면 여자와 함께 남자분이 대화를 한다라고 가정하면 남자분은 뱅커 텔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인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대화를 가지고 남자분이 얘기를 하겠죠. 알겠습니다. 더 필요한 사항은 없으십니까? 라고 물어봤고요. 여자분이 제가 아이 픽업으로 자동차를 하나 사고 싶은데 혹시 대출이 가능할까요? 라고 다시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남자분이요. 이번 달에 프로모션으로 대출을 많이 해드리는 차 구입 상품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라고 물어봤고 여자분이 네, 좋아요 라고 대답해서 이 둘에 대한 관계는 차를 살 수 있는 정보를 준다라는 것도 인지를 해낼 수 있는 대화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 초반은 주제와 장소와 직업이 나오기 때문에 먼저 초반에서 그런 정보를 잘 인지해서 뒤에 있는 흐름을 잘 따라가자는 거 여러분이 파트 3를 풀 때 인지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요. 만약에 상반기인 6월 달에 좀 더 후회가 남고 내가 하반기는 좀 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뭐 짜증나거나 이렇게 뭐 후회하거나 이런 시간보다는 지금 현재부터 잘 움직여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오늘 느껴지는 게 너무너무 시간이 빠르다는 점이었거든요. 벌써 내일 모레 7월인 거예요. 여러분 7월이 올 때 조금 더 힘을 내서 이런 방법 사용해서